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 기계를. 그러고 프로세싱 할 수 있는, 튜닝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이 좋은 소리를 낸다는 것이. 요 조그마한 기계가 뭔 좋은 소리를 내겠습니까? 요 자체적으로 앰프 들어가 있는 기계. 그러면 뭐 이게 조그만 소리가 좋은 소리 내면 뭐 이런 큰 좋은 앰프들이 다 망해야 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가. 그래서 일단은 금액대 가성비를 높일 때는 조금 전에 프로세싱 되는 프로그램과 자체 앰프가 있는 디지털 앰프가 있는 기계를 쓰면 적은 돈에 모든 것이 해결돼 본다. 스피커를 안 바꿔도 튜닝만 잘하면 소리가 엄청 좋아진다. 그러다가 너무 좋은데 조금 좋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문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당신 차는 이리이리 하니까 이리이리 해서 어떤 스피커를 넣으면 좋겠네. 뭐 한 두 세 가지 얘기해 주면 나는 뭐 간이 큰게 뭐 비싼 거 한번 넣어볼랍니다. 뭐 이리 되면 또 뭐 발전이 빠르게 될 것이고 나는 뭐 돈 예산도 얼마 되니까 중고를 사서 넣어보겠습니다. 중고를 뭘 하면 될까요? 그럼 뭐 이런 거 사오세요. 이 앰프랑 매칭이 잘 됩니다. 그럼 막 검색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고가 잘 팔리기도 하고 그러고 중고 사고 꽂았는데 더 좋은 거 하고 싶어. 그러면 더 좋은 중고 사세요. 요거 팔고 그럼 또 팔고 더 좋은 중고 사서 꽂고 저는 작업만 해드리고 뭐 새거 팔면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이 프로세스 운영을 잘하면서 큰 돈 안 들이고 기본 좋은 오디오 맛을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12 스피시스 이런 겁니다. 중고도 얼마 안 하더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쓰다가 이런 선을 그대로 쓰다가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설명할 겁니다. 이것을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차에 매칭되는 그 어떤 패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초보 단계 오디오링커, 두 번째 단계 이걸 쓰는 거, 이제 세 번째 단계 온 겁니다. 이 디지털 프로세서와 이런 외부 기기를 장착할 때 이제는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본격적인 설명입니다. 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이해가 좀 되실 거로 보고 그러면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출력이 낮았다. 그러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앰프가 소리가 내는 게 한계가 있다. 대신에 가성비는 뛰어나다. 입문자용 처음 접근할 때는 좋다. 처음부터 차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막 큰 앰프를 달고 이러는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새 차 내리면 이번에는 오디오 스트레스 안 받고 이거 한번 들어봐야지. 근데 들어본 게 들을만 하거든. 들을만 하니까 한번 들어보는 게라 한 달 두 달 답답한 거라. 그래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다른 차 좋은 소리를 듣는 순간 그만 조지는 겁니다. 그건 옛날에 그거 새록새록 그 좋았던 소리 그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슬슬 할 때 한 방에 이렇게 뭐 확 달면은 겁나지 않습니까? 걱정되고 잘 열올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러한 제품을 달아서 간을 살살 보다가 막 행편에 맞춰서 거기서 수습하든지 막 비틀 내서 막 확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상 봐가지고 막 여윳돈 가지고 하든지 막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중한 돈을 우리가 쓰게 할 때는 샵에서는 보답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책임감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OEM 앰프도 더 비싼 차들은 더 좋은 OEM 앰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OEM 앰프의 소리가 좋다면 또 있어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OEM 앰프 질이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기계를 쓰는 이유가 주변 외부 기계를 달아서 좋은 스피커를 넣어서 사운드를 잘 내기 위한 목적인데 그러면 OEM 앰프에 어떤 소리가 들어가서 다운해서 무출력을 만들어서 프로세싱 될 때 근본 소리가 안 좋으면 후반부에 아무리 좋은 걸 달아도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 떨어진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 소리를 일단은 그 K 신호로 오는 사운드 소리를 OEM 앰프 출력으로 보내기 전에 강으로 아예 만든 모듈을 장착해서 강 신호를 빼내면 그래도 강이니까 좋든 나쁘든 OEM 앰프의 하이 출력의 질보다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작업도 편리하고 그래서 이제 강은 이제 이게 상하가 있는데 여기 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OEM 앰프의 사운드가 요리 들어가는 겁니다. 강으로 아주 그러니까 OEM 앰프의 능력하고 상관없는 강을 만들어주는 사운드 힐러라는 모듈의 능력에 맞춰서 이리 들어오겠죠. 그러면 사운드 힐러라는 모듈의 능력의 강 신호 스타일과 아니면 사운드 힐러를 안 달고 OEM 앰프의 하이 출력이 들어와서 프로세싱 해서 나가는 그 하이 출력의 소리의 질
네, 강이 좋겠다. 실험을 해본 결과 강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이 많이 사운드 힐러란 무조건 옵션으로 장착되는 겁니다. 근데 외제차는 아직 개발 안 됐습니다. 국내 차만 강으로 뽑을 수 있고 벤츠나 BMW는 그냥 OEM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걔네들 차가 좀 시스템이 좀 사양이 높은 거, 오디오 사양이 그래도 뭐 국산보다 좋을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러면 강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안내 멘트 소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안내 멘트 소리는 일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고. 그래서 안내 멘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운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안내 멘트 나오는 거죠. 그래 안내 멘트를 여기다가 하에 줄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내 멘트와 강을 믹스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여기에 안내 멘트하고 그 사운드하고 다 들어왔는데 이제는 강은 강대로 멘트는 멘트대로 요 안에서 프로그램에서 사운드의 그 소리를 몇 프로 낼 것인가, 안내 소리의 멘트를 몇 프로 낼 것인가, 이게 그 프로그램에서 선택할 수 있죠. 안내 멘트 소리 적으면은 사운드를 조금 줄이고 안내 멘트 소리를 크게 볼륨 올리고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컴퓨터 노트북을 꽂아서 하면 A, C 돼 있죠. DAC가 돼 있죠. DAC. 이 DAC는 디지털 아날로그 약자고 컨버터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형해 준다. 이 DAC입니다. 이 DAC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파워 앰프로 들어가려고 하면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 아날로그 ICL 신호로 바뀌어야만이 파워 앰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홈오디오에서는 강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아날로그 바꿔서 디지털 뭐 정폭기 이런 게 있습니다. 파워 앰프가. 근데 아직 카오디오에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카오디오는 그냥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서 ICL 신호가 들어가서 정폭하는 게 거의 99%다. 그러면 홈도 거의 95% 이상은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서 정폭하는 소리가 더 좋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좀 현재 행성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홈에서도 강 신호가 나와서 이 DA 컨버터라는 기계를 써가지고 아날로그로 요 강이 이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강입니다. 강 들어가면 여기 아날로그 아웃 보이죠? 아날로그 아웃. 아날로그 아웃이 나와서 중간에 프리 앰프 거쳐서 볼륨 달려 있는 거 파워 앰프로 들어갑니다. 그냥 정복되는 거죠. 그럼 카드 마찬가지. 그 홈에서는 그러면 수천억 단위 뭐 10억 단위 스피커만 해도 1억 넘는 게 허다히 많고 스피커만 해도 10억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워 앰프하고 이는 브레이크하고 디지털 DA 컨버터하고 뭐 장비를 하면 뭐 엄청 많겠죠. 그죠? 비싸지 않습니까? 그만 소리도 좋고 공간도 잘 확보돼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 홈에 그 돈 많이 쓰는 사람들도 DA 컨버터는 쓴다. DA 컨버터가 3천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에서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DA 컨버터가 있고 3천만 원짜리가 있다 치자. 그럼 100만 원짜리나 3천만 원짜리가 강 신호가 들어와서 아날로그 변형될 때 똑같은 소리 낸다면 3천만 원짜리 기계는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근데 돈만 있으면 구매를 한다. 여유가 되면 구매를 한다. 100만 원짜리 쓰는 사람이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3천만 원짜리를 구매를 한다. 왜? 강이 들어가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그 아날로그 소리가 기가 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축은 뭐냐면은 강 신호보다 좀 더 좋은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ICL 신호는 아닙니다. 강 신호보다 좀 더 아날로그적인 그 누구나 인간이면 들으면 듣기 좋은 그런 소리를 그런 신호가 동축 신호를 합니다. 이 선 한 가닥에 LR 스테레오 소리가 다 들어오는 거죠. 강도 마찬가지 이 한 가닥에 LR 스테레오 소리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동축 두 개가 들어가고 또 강 신호 들어가고 또 이쪽에 이제 컴퓨터로 꽂아가지고 USB 들어가고 그리고 아날로그 인도 있습니다. 일반 아날로그 인. DA 컨버터지만은 일반 억스가 하나 있다 이 말이죠. 그 나가는 거는 LR 딱 두 가닥 있습니다. 근데 볼륨 달려 있고 여기 이어폰 꽂아 쓸 수 있고 가정용입니다. 그런데 이 12V로 운영되는 거라서 차에 쓰는 겁니다. 차에 있는 DA 컨버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요 기계가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기계로 소문이 나 있고 유명하고 제가 이제 이거 다른 DA 컨버터 몇 개 테스트 해보면 DA 컨버터의 능력에 따라서 아날로그 신의 소리가 천차만별로 변형이 된다. 정도대로 잘 갈 수 있는 것도 헤매다가 안 해버릴 수도 있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하더라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체계를 해보겠습니다. 체계를. 아날로그가 이리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에 흐르는 순수는 이 차의 경우에는 또 하나의 아날로그가 있습니다. OEM도 이미 DA 컨버터 통해서 아날로그로 변형했죠. DA 컨버터를 쓰는 이유는 좀 전에 설명했고, 그러면 이 차주가 SP2000, 스테랭칸의 SP2000을 보유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SP2000의 특징은 아날로그 소리가 좋다. 그래서 아날로그 소리를 앞에 프론트에서 이제 플레이하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소리 선을 이렇게 5m짜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날로그 소리도 또 이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진공관 프리앰프가 하나 있습니다. 진공관 프리앰프. 아까 홈오디오 얘기했죠. 디지털 플레이기에서 요즘 다 디지털 플레이기를 쓰지 않습니까? 좋은 파일이 많으니까 디지털 플레이기에서 뒤에 그 강의 넣으면 이 조금 전에 봤던 마이텍 DA 컨버터를 통해서 중간에 프리앰프를 거쳐 가지고 앰프로 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 프리앰프가 이 차도 있는 겁니다. 진공관 프리앰프가 있습니다. 저 데모보드 앞에서 거기가 그렇게 해서 장착되면 다 보입니다. 진공관 프리앰프가 억스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텍에서 넣은 아날로그 OEM 소리를 진공관 프리앰프 억스 1, 아스트랭칸 SP2000에서 나오는 아날로그를 진공관 프리앰프 억스 2. 그러면 진공관 프리에서 아웃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선택하면 놓으면 이쪽에 AB 또는 이 나란히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시스템 요즘 차량은 이게 깜빡이라든가 여러 가지 날씨 멘터, 안전 운전을 위한 멘터, 여러 가지 이제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안내 멘트가 순정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 측면에 있는 이 후렌더 카바 측면에 있는 트렁크 쪽에 순정 파워 앰퍼 그쪽으로 전폭이 돼서 OEM 스피커로 통해서 나갑니다. 차 옵션마다 다른데 주로 앞도어의 3웨이 경우에 중음에서 거의 7-80% 멘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차의 경우는 G80 스포츠 풀옵션인데 운전석 조수석 시트 밑에 보면 8인치 우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퍼인데 거기서 이제 스포츠 이렇게 버튼 누르면 배기음을 8인치에서 내기도 하고, 이게 스피커마다 이제 내는 옵션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문단에는 문을 열면 띠리링 이래 문 닫으면 또르릉 하고 이런 안 내도 될 소리를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내는 거죠. 뒷도어에서 내기도 하고, 또 선반에서 또 어떤 소리 내기도 하고. 근데 통상적으로 주로 이제 필요한 사실적인 멘트는 내비게이션 안내음, 깜빡이 소리, 이 모든 소리 삐삐삐삐 하는 밤바 센서에 나는 삐삐삐삐 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프론트 3웨이 경우에 3인치 좌우에서 많이 나고, 2웨이 경우 옵션이 이제 오디오 옵션이 낮으면 2웨이도 있지 않습니까? 2웨이는 6인치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고음에서는 거의 된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그런 멘트 소리는 이제 그렇게 나고, 또 OEM 순정 OEM에서 USB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 그 소리는 앞에 헤더 쪽에서 받아가지고 캔을 통해서 캔 신호는 강도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무출력 신호도 ICL 신호, 우리가 통상 쓰는 그 신호도 아니고 그냥 서로 데이터 통신하는 게 이제 캔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좀 더 진보되면 소리를 강 케이블로 내는데, 현재 가도기적인 어떤 오디오 변화에 대한 과거 10년 15년 이전으로 가보면 강이 들어가기 전에 앞선 모델들은 강으로 아예 소리 내고, 처음엔도 옛날에 2000년 중반에 나왔는데 고급형으로 만들 때는 소리가 강으로 앰프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외제차들 보면 또 강으로 안 들어오고 캔으로 들어옵니다. 캔으로 앰프 쪽으로. 소리는 강이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요즘 어떤 기술이 발달됐는지 어떤 게 편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CAN 신호로 이 순정 앰프 이쪽 자리로 이게 들어옵니다. 음악 소리가. 그럼 그 CAN 신호가 이제 앰프에서 순정 앰프에서 받아가지고 모드를 지나서 그 사운드 소리를 변형해서 이제 전폭하겠죠. 그 전폭된 소리가 지금 선을 이렇게 빼놨는데 요 안에 앰프 있는데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네스를 통해서 외부로 노출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래야 작업이 되니까 이 안에 있는 거 선이 짧고 또 원산 복구할 때는 이 하네스를 빼고 바로 꽂아주면 됩니다. 두 개의 하네스가 있는데 하나는 인이고 하나는 아웃입니다. 근데 그 두 개를 하네스를 이제 이게 여기에 사제 그 하네스 이 개조한 거를 잭 바이 잭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밖으로 끄집어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앰프에 나가는 그 앰프에서 출력되는 음악 소리와 운전자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나오는 멘트 소리 그 두 개 소리가 이 스피커로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스피커 OEM 스피커 소리 나는데 우리가 이제 사운드를 좀 업그레이드 하거나 좀 더 질이 좋은 소리 또는 이제 좀 출력 높이기 위한 방법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제 앰프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제 앰프를 쓸 것 같으면 이 선에다가 여기 지금 이쪽 선이 파워 앰프에서 나오는 선 그럼 출력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 선은 제가 묶어놨는데 스피커 OEM 스피커로 체결되는 선입니다. 그럼 두 개를 딱 연결하면 OEM에서 나온 소리가 그대로 스피커 그 OEM 스피커 출력 타고 가겠죠. 근데 잘란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네스 개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워앰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금 오디오 시스템에 이제 통상 파워앰프 외부 앰프를 달게 되면 오디오 링커 이게 하이 출력 이제 출력이 있는 게 하이 출력입니다. 이게 25W 채널당 25W나 50W OEM에서 내는 그 와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하이 출력이라고 합니다. 통상 그리고 무출력은 보통 우리 이어폰 꼽지 않습니까? 이어폰 소리 정도가 이제 무출력 보면 이제 2W, 뭐 3W 미만, 1W 미만 이리 보면 됩니다. 그게 무출력이라 보면 되고 무출력은 또 1W, 2W하고 또 다른 개념이죠. 아무튼 출력이 아주 1W 전후에 낮은 소리가 무출력이라 보면 되고 와트 수가 그래도 한 5W, 10W 넘어가면 하이 출력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카 오디오에서 하이 출력이라는 것은 OEM 그 헤드 유닛 또는 OEM 앰프에서 발산되는 그 스피커로 체결되어 있는 그 선을 이제 하이 출력이라고 하죠. 그럼 그게 이제 하이 출력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통상 이제 외부에 사제 파워 앰프를 전복시킨다 하면 파워 앰프를 달기 위해서는 파워 앰프 입력은 통상 보면 이 하이 출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출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결할 수가 없죠. 또 간혹 그냥 보급형 앰프들은 저가형 입문용 하이 출력을 바로 앰프에 꽂으면 그 내부에서 무출력으로 기판에서 변형해서 출력을 내 가지고 대출력을 내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데 통상 이제 음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급 앰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출력 신호로만 입력이 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ICL 신호. 그러면 여기 오디오 링크라는 출력을 다운시켜주는 모듈을 하나 달아야 되겠죠. 그럼 그 모듈을 달면 그 모듈의 능력에 따라서 하이 출력 50W씩 들어오는 것을 무출력으로 1V, 2V 아주 낮은 전압 출력으로 낮춰야 되니까 낮추는 과정에 무식하게 무조건 낮춰버리면 소리가 탁하게 나가게 되고 낮추는 과정에 음질을 더 보정하면서 좀 기분 좋게 어떤 회로를 통해서 낮추게 되면 아주 고급스러운 소리가 무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시킬 때 그 오디오 링커 거기에 제품 성능에 따라서 무출력 나오는 소리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걸 달면 이제 무출력 나온 가지고 외부에 앰프든 크로스바든 써서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을 높인 소리를 이쪽에 선을 별도로 안 깔고도 여기다가 입력시키면 이 선을 타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차가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정치자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제공하고 궁금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 차는
아주 고급 배선 메다에 한 돈 10만 원씩 하는 겁니다. 이런 배선들이 꼽혀 있고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기 이전에는 이 선을 썼다는 거, 이 선을. 근데 그럼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걸 이제 걷어내고 새로운 선들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이 선을 쓰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시청자분들이 아주 지금 궁금해 할 겁니다. 어떻게 앰프를 달지? 어떻게 소리를 내지? 어떻게 OM 소리를 정복시키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이제 촬영을, 이게 영상을 한 찍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무출력을 만들어 준다는 그 기계를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제 동영상에 설명하는 거는 고급 하이엔드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입문하기 위한 궁금증, 방법, 그냥 방법입니다. 이 기술적인 테크닉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알면 별거 아니고 모르면 답답한 거. 우리가 알아도 내가 직접 시행을 해보면 잘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테크니컬한 내용이 절대 아니다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초보 매니아,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샵을 또 이렇게 열었는데, 뭐, 예전에 장사 좀 하다가, 오디오 장사 좀 하다가 안 되니까, 썬팅하고 용품 하다가, 또 음악에 이게 열정이 몸속에서 스물 넣으면, 또 오디오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10년 지나면서, 신차들이 막 변형되어 놓으니까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OM의, 소리, 사운드와 안내멘터. 이게 같이 복합으로 노는 거죠. 이 선은 뭐, 프론트 3웨이면은 프론트 레프트 고음, 라이트 고음. 프론트 레프트 중음, 라이트 중음, 센터 스피커 레프트, 센터 스피커 라이트, 또는 센터 스피커 로우, 센터 스피커 하이. 이쪽 거는 리어 도어의 중음, 레프트 라이트. 요거는 또 뭐 리어 도어의 중음, 고음, 레프트 라이트. 선반의 레프트 라이트. 막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앞에 거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 출력을 이러한 기타 기기에 들어가는 거죠. 무출력 놓지 않습니까? 이쪽에다가 프론트 레프트 어떤 뭐 중음이든 6인치 그 미드 베이스 소리든 일단은 여기에 넣어주면 그 소리가 아까 기분 좋게 다운해서 이쪽에 ICL 신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ICL 신호를 가지고 앰프를 좀 넣으면 되겠죠. 앰프 넣기 전에 멀티 앰프로 하면 크로스바를 넣어서 크로스바에서 앰프로 각각 나가면 되고, 또 요런 종류도 있고, 요거는 한 18만원 합니다. 신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모서콘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4채널,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4채널이 나가서 4채널 아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쪽 것들은 다 이제 전기를 먹습니다. VP 플러스, 마이너스 리모트. 요런 종류도 하이 출력이 들어가면 무출을 만들어준다. 요 기계도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쪽 잭으로 통해서 하이 출력이 들어가면, 요건 전기선이고 들어가면 요쪽으로 무출력이 나온다. 그러면 좀 등발이 크지 않습니까? 뭔가 부품을 많이 넣어가지고 좋은 소리 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이제 제품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는 우리 오디오 링크라는 아주 뭐 한 4만원 정도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 이게 외부의 파워 앰프 정복기를 달기 위해서는 무출력으로 다운시켜야 되는데, 이 하이 출력을 무출력으로 다운시켜주는 기기들이 종류가 많다. 근데 좋은 기계와 안 좋은 기계는 하늘과 땅 차이의 그 음질의 변화가 온다. 그래서, 좋은 걸 넣어야 되겠죠. 근데 새 거 넣을 필요는 없고, 중고가 난무하니까 중고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갖다 놔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 설명이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설명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설명했고, 조금 전에 이제 아시겠죠? 이게, 앰프를 통해서 나오는 하이 출력 소리를 외부 사제 앰프를 달고 사제 스피커를 넣었을 때, 스피커 선도 원래 거를 쓰면 되는데, 바꾸고 싶으면 또 바꾸면 됩니다. 초보 입문자 단계에서는 이거 원래 OM 선 깔린 거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왜 다른 배선 넣기가 작업할 때 힘듭니다.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시스템이 되면은 좋은 스피커 배선을
하루든 이틀이든 걸려서 새로 깔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맛보기 식으로 진행될 때는 스피커선은 전혀 깔 필요 없습니다. 좋은 거 깔까 아닌 것도 뭐 깔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OEM 스피커선도 좋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하이엔드로 가고자 하고 생각이 확실히 들었을 때는 처음부터 좋은 스피커선을 쫙 깔아놨고 시작하면 깔끔하겠죠. 그런데 모든 것은 경제적으로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돈을 갖다가 스피커선 까는데 한 200만 원, 300만 원 써버렸어. 작업비하고. 그럼 돈이 모자라가지고 제품 한 2, 300 썼어. 그러면 600 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그만 스피커선은 나중에 어떻게 상황 봐서 할란다. 제품만 600만 원씩 달아도 어느 차가 소리 좋겠습니까? 그럼 300만 원 제품 넣은 사람은 스피커선만 좋은 거 때려 넣어놨고 그리고 스피커선의 가치도 발휘할 수 없는 시스템을 달아놨고 좋은 소리 돈 내 600만 원 썼으니까 좋은 소리 날 거야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망을 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선정한 다음에 해야 샵에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팔아먹으려고 선 깔고 그 손님 실망시키면 그 다음 작업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최대한 내 펜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손님 입장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쓰면 내가 좀 빠르게 작업을 하고 좋은 소리를 선물할까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손님들이 그냥 뭐랍니까 그냥 호박에 능굴채 오는 것처럼 뭐 불러드리고 끌어들이고 그 좋은 향기가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 장사가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1차적인 방법은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 뭔가 이제는 이제 시스템을 좀 켜야 되겠다. 뭔가 멀티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사장님들한테. 알아야 생각을 해보지. 대답이 어물쭈물거리면 그거 되겠습니까? 내가 알아야 자신있게 설명을 쫙 하고, 그럼 손님이, 어허, 내가 언제 돈 생기니까 하겠다. 뭘 할지. 그때부터 막 검색해보고, 문의하고, 사장님하고 상담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DIY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차주 입장에서도 어느 샵에 정해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느 사회 잘하는지, 이러면 이 샵에 맡기가 잘 될지, 돈을 몇백 써야 되는데,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삽을 정하기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알아야 예산을 준비하고 준비됐다 싶을 쯤에 샵에 방문을 해서 문의하고 마음에 들면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빠른 길로 빠르게 샵에 사장한테만 또 모든 것을 위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쓰는데 제대로 된 사람한테 위탁을 해야 내가 이게 돈 쓴 만큼의 가성비를 찾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애쓰도 빠르고 또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현재 뭘 해야지 가장 우리가 아픈 몸을 가지고 의사한테 갔는데 여러 군데 아파요. 무릎 아프면 뭐 그거만 하면 되지만 간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고 무릎도 허리도 디스크 목 디스크 손목도 다 아파.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는데 아파 불편해. 그럼 어느 것부터 뭐 바쁜데 병원 가는 시간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이게 쫙 종합 진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장 이게 뭔가 치료를 했는데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치료해주는 병원에 가야 그 병원에 손님이 미어 터지고 그 의사가 맹이라는 맹칭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디어도.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헤릭스 우리 요즘 뭐 인기 좋지 않습니까? 헤릭스 DSP 이는 울트라고 헤릭스 NK2 뭐 P6 헤릭스 NK2 뭐 8 뭐 12 막 있습니다. 그리고 뭐 X3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헤릭스라는 이런 그 브랜드에서 요렇게 생긴 종류가 한 10가지 20가지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표면에 보면 이제 헤릭스하고 DSP 울트라가 있고 헤릭스 12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크게 두 가지죠. DSP라는 것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이게 디지털 시그널을 프로세싱하는 기계다. 그게 DSP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DSP 기능만 있는 헤릭스 이렇게 생긴 제품이 있고 DSP 기능도 되면서
자체적으로 디지털 이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DSP 기능도 있고 디지털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거는 요는 ICL 이게 무출력 입력 ICL 신호 입력 단자 아닙니까? 이런 게 몇 개 안 되고 대신에 요게 이제 육각 볼트로 이게 육각 렌치 같은 것으로 가지고 이는 육각 렌치로 가지고 이렇게 막 조우는 게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오면 되는데 지금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육각 렌치로 이게 드라이버로 조그마한 걸 조금 말고 육각 렌치로 막 조는 게 따락 붙어 있는 게 이는 코드 몇 개 하고 있는 게 거기 DSP 기능과 출력까지 내는 그 조그마한 요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앰프보다 작은 이유는 디지털 앰프입니다. 디지털 앰프. 그게 요런 거는 이제 아날로그 앰프 이게 앰프고 요 뭐 8, P6, 12 자꾸 요 붙어 있는 거는 디지털 앰프까지 내장되어 있다. 12는 12채널이 내장되어 있다. 그 P6는 6채널이 내장되어 있다. 또 8 써난 거는 8선 또 8채널이 내장되어 있다 이 말이죠. 주로 이제 12, 12채널을 써야만이 요즘 차에 시스템이 호환이 되죠. 채널이 원체 많으니까 OEM에서. 그러면 그 12채널에 채널당 75W 2채널, 또 P6는 6채널 밖에 없지만은 채널당 120W 2채널 출력이 세죠. 그럼 웬만한 스피커는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6를 두 대 쓰는 P6 울티메이트도 있습니다. 두 대를 쓰게 되면 출력이 센 120W 채널당 6채널 하면 12채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2는 75W 한 몸에서 12채널이냐. 75W 좀 약하죠. 그럼 스피커가 밥을 적게 먹는 스피커는 괜찮은데 좀 빵빵하게 들으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울티메이트가 나와서 두 개를 달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왜 이걸 넣느냐? 왜 이걸 넣느냐? 그냥 요 안에 채널 없는 것도 DSP만 되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 DSP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기 기종이 헤릭스다. 이 회사가 금액은 조금 있어도 안정성도 좋고 좀 널리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차가 과거에 요즘이야 기아도 팔리고 하지만 현대차가 옛날에 과거에 주름을 다 잡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얘네가 주름을 잡고 팔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만큼 인기도가 높다. 이래 보면 되겠죠. 중고도 자주 나온다. 새거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쓰면 뭐가 좋느냐?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이 출력이 들어가는 게 하이 출력 들어가면 이 하이 출력이 보면 투웨이 같으면은 6인치에서 풀 레인지 소리가 납니다. 고음에서는 이제 콘덴서 하나 걸어가지고 하이 소리만 나고 그러면 3웨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도어에는 중저음 우퍼 소리만 나고 요 센터 중간에 3인치는 베이스하고 고음이 안 나는 중음만 나게 됩니다. 멀티로 또 조금 캐치카바 쪽에서는 위에 보면 고음이 달리죠. 그리고 센터도 있고 리어도 마찬가지고 리어를 달게 되면 리어는 이제 6인치가 2웨이니까 고음은 따로 6인치는 또 풀 레인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도어의 2웨이면 그 밑에 6인치가 풀 레인지이기 때문에 저음부터 중음, 고음 다 넣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스피커 선을 따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한 일반 오디오 링커 이런 데다 좌우 투 채널만 딱 스피커 6인치 것 빼가 넣으면 여기서 저음부터 고음이 다 나오는 소리가 증폭됐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대로 다운해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무출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음부터 중음, 고음 다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웨이 경우에는 도어에는 저음만 나오고 중음 또 그 중간에는 중음만 나오고 또 캐치카바 쪽에는 고음만 나오고 이 세 개를 묶어서 풀레인지를 멀티로 풀어놨기 때문에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동시에 꼽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디오 링커에 레퍼터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세 개를 풀레인지로 쓰려고 하니까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헤릭스 DSP 종류의 기기를 쓰면 여기 이제 요 하이 출로도 하는데 뭐 ABCD 채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A는 프론트 6인치, B는 라이트 6인치, 뭐 C는 프론트 중음, D는 라이트 중음, 또 이쪽 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레프트 고음,
라이트 고음. 이렇게 이제 각각 다 들어가잖아요. 이 다 들어간 걸 이 속에서 믹싱을 할 수 있어요. 믹싱을 해버리면 되겁니다. 그 믹싱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리가 풀레인지가 될 수 있고 또 멀티로만 쓸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으게 노트북을 꽂아서 프로그램을 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 때문에 요즘은 이거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 멀티로 나오는 OEM 앰프의 소리를 각각 채널별로 다 넣어가지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 레프트는 6인치 소리, 미드 소리, 하이 소리를 믹싱해서 풀 레인지를 만들어서 소리를 프로세싱해서 만들어낸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 오디오 링크 아까 보였던 세 가지는 그런 기능이 없다. 반드시 그런 기능이 있으려면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프로세싱 기기가 들어가야만이 그 3웨이 멀티 경우도 다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음악은 그리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저 멘트 소리도 그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 그대로 멘트로. 그러면 여기서 요 자체 앰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이제 12 잡고 있는 거는 자체 앰프를 통해서 이거 차로 나가는 스피커에 물리는 이 선을 탁탁탁 연결하면 어차피 출력이 그리 안 키기 때문에 스피커 배선을 따로 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쓰면서 따다닥 꼽아주면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노트북 꽂아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튜닝도 하고 아주 편합니다. 앉아가지고 음악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트렁크 열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튜닝할 때 너무 편합니다. 대신에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 기계를. 그리고 프로세싱 할 수 있는, 튜닝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이 좋은 소리를 낸다는 것이. 요 조그마한 기계가 뭔 좋은 소리를 내겠습니까? 요 자체적으로 앰프 들어가 있는 기계. 그러면 뭐 이게 조그만 소리가 좋은 소리 내면 뭐 이런 큰 좋은 앰프들이 다 망해야 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가. 그래서 일단은 금액대 가성비를 높일 때는 조금 전에 프로세싱 되는 프로그램과 자체 앰프가 있는 디지털 앰프가 있는 기계를 쓰면 적은 돈에 모든 것이 해결돼 본다. 스피커를 안 바꿔도 튜닝만 잘하면 소리가 엄청 좋아진다. 그러다가 너무 좋은데 조금 좋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문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당신 차는 일일이 하니까 일일이 해서 어떤 스피커를 넣으면 좋겠네. 한 두세 가지 얘기해주면 나는 뭐 간이 큰 게 뭐 비싼 거 한번 넣어볼랍니다. 뭐 이리 되면 또 뭐 발전이 빠르게 될 것이고 나는 뭐 돈 예산도 얼마 되니까 중고를 사서 넣어보겠습니다. 중고를 뭘 하면 될까요? 그럼 뭐 이런 거 사오세요. 이 앰프랑 매칭이 잘 됩니다. 그럼 막 검색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고가 잘 팔리기도 하고 그러고 중고 사고 꽂았는데 더 좋은 거 하고 싶어. 그러면 더 좋은 중고 사세요. 요거 팔고 그럼 또 팔고 더 좋은 중고 사서 꽂고 저는 작업만 해드리고 뭐 새거 팔면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이 프로세스 운영을 잘하면서 큰 돈 안 들이고 기본 좋은 오디오 맛을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12 스피시스 이런 겁니다. 중고도 얼마 안 하더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다가 이런 선을 그대로 쓰다가 이제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설명할 겁니다. 이것을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차에 매칭되는 그 어떤 패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초보 단계 오디오 링커, 두 번째 단계 이걸 쓰는 거, 이제 세 번째 단계 온 겁니다. 이 디지털 프로세서와 이런 외부 기기를 장착할 때 이제는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본격적인 설명입니다. 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럼 이 차에 대한 이제 시스템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원래는 70W 12채널 디지털 앰프가 내장되어 있고 DSP 기능도 같이 있는 12를 썼습니다. 내가 이 회사 거 12를 썼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장착되면 요 측면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한 개씩 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달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이게 볼락하면 거울 비춰야 되고 반사경. 그래서 이게 써놔면 정말 편합니다. 누구든지 쓰십시오. 이거 뭐 붙였다고 해서 뭐 기스가 그런 거 없으니까. 초보자일수록 처음 접할수록 요런 거는 반드시 기록하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 팁으로 가르쳐 드리고.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12채널로 다 운용을 했습니다. 이 차의 스피커가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프론트에 6인치 미드 베이스, 4인치 미드레인지, 1인치 데이터 양쪽에 있고 센터 4인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5인치와 1인치, 뒤에 5인치와 1인치를 패시브로
또 두 채널 나왔지 않습니까? 또 선반에도 3인치와 1인치, 또 패시버 네트워크라는 것이 요런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 이제 코일 콘덴서가 막 있지 않습니까? 패시버 네트워크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부속들의 고유의 값이 있습니다. 그 값에 따라서 주파수가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지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하이패스는 그 부품의 값에 콘덴서를 보통 거쳐서 넣게 되면 콘덴서 값에 따라서 저주파가 잘리고 그 잘리는 그 주파수 이상 고주파만 통과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음이나 고음에 쓰면 되겠죠. 이런 코일이 인돼서 삥 돌아서 아웃으로 놓으면은 소리가 고주파가 차단되고 저주파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주파라는 것은 만약에 뭐 1kHz다. 1kHz가 1초에 1000번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1kHz입니다. AC로 해가지고. 그러면 1kHz를 맞는 이 코일을 입력이 풀레인지 소리인데 점, 중음, 고음 다 들어가는 소리가 통과되면서 코일은 1kHz 이하의 소리만 내는 겁니다. 1kHz 이상 소리는 안 내는 겁니다. 또 코일이 좀 더 코일 값이 만약에 2.2나 뭐 이렇게 뭐 0.7 숫자가 찍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통과하면 중음도 잘리고 완전 하이 고음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코일 값이 6.0 자꾸 이러면 미드 베이스 200Hz 이하의 소리만 나고 이상 소리는 안 나는 겁니다. 크면 클수록 저역만 나오고 그 이상한 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코일이 하는 역할이고, 코일도 그 값에 헨리에, 코일은 헨리 단위로 값이 나옵니다. 뭐 6헨리, 5헨리, 뭐 2헨리, 또 0.7헨리, 0.2헨리, 0.1헨리 이렇게 됩니다. 그 숫자가 찍으면 찍을수록 고역을 자르고 그 밑으로 나온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완전 저음만 통과되고 미드 베이스나 중음은 통과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음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기계식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시버 크로스오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콘덴서는 뭐냐? 이 콘덴서는 콘덴서가 뭐 200 마이크로페렛이랍니다. 콘덴서는 이제 전기 전용 콘덴서가 있고 또 그거는 이제 극성이 있는 겁니다. 콘덴서 다리가 두 개 있는데 마이너스가 플러스 표기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기 전용 콘덴서고 무극성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게 사운드 음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항상 다리가 두 개 양쪽에 붙어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일은 이게 콘덴서는 뭐 200 마이크로다. 그 뭐 또 뭐 100 마이크로다. 47 마이크로다. 뭐 1 마이크로 페렛이다. 뭐 이 숫자가 이제 또 200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콘덴서를 들어가서 놓는 순간 숫자가 내려오면 저역 쪽 잘라버리고 저역 그 이상 중음 고음만 소리 내게 하는 겁니다. 코일하고 반대죠. 코일은 만약에 통과하는 순간 코일 값에 맞는 주파수 이하의 소리만 나고 이상의 고주파는 못 나오게 여기서 돌면서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삥 돌면서 소멸되는 원리고, 콘덴서는 이 속에 또 필름이 많이 감겨 있습니다. 뭐 또 진짜 좋은 건 오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통과하는 순간 이 에너지가 고주파 에너지만 통과하고 저주파 에너지는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중음에다가 300Hz 이하의 소리는 안 나오고 300Hz 이상 소리만 내고 싶다. 그러면 300Hz에 맞는 콘덴서, 그러면 150 마이크로나 뭐 예를 들면 뭐 100 마이크로 일단 걸면 그 점, 중저음, 중음, 고음이 주파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100 마이크로나 이 통과하는 순간 300Hz 이하의 저주파는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300Hz 이상의 소리는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통과하는 과정에 주파수, 소리의 음질의 차이가 나겠죠. 부품의 성능에 따라서. 그래서 패시브 네트워크는 이 부품이 좋으면 소리가 정말 좋다. 그런데 이 저항은 뭐냐? 이 저항, 이 보이죠? 이 저항은 주로 고음이 이 같은 에너지가 앰프에서 들어갔을 때, 100W가 들어갔을 때, 이 고음은 많은 와트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적게 들어 소리를 찰랑찰랑 잘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인치 어떤 저주파, 베이스 내는 거는 100W가 똑같이 100W가 들어가도 고음은 샹샹샹샹 나는데 이
중음이나 베이스는 세게 안 노는 겁니다. 그래서 고음소리 너무 크니까 저항을 높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4음짜리 고음인데 8음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소리가 반으로 다운되는 겁니다. 반 해봐야 3dB. 그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뭐 여기 4음짜리 저항이다. 코일이 그 고음 스피커가 4음짜리다. 그러면 8음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항을 걸어서 다운된다. 저항 걸으면 또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소리가 안 좋겠죠. 그래서 좋은 저항을 써야 된다. 그래서 패시브 네트워크는 이렇게 튜닝을 하기가 힘들고 그냥 기성품을 은혜삭을 쓰면 이 스피커는 좋더라. 이래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뒷문짝 선반 선전하다가 갑자기 패시브 네트워크를 보여주니까 이 부품을 보는 순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설명한 겁니다. 양념으로. 그럼 뒷선반은 이 패시브를 써서 투여했습니다. 그러면 뒷선반 채널 2개, 또 뒷문짝 채널 2개, 4개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터하고 우퍼 있죠. 그럼 또 6개 나갔죠. 그럼 앞에 또 3웨이 양쪽으로 그럼 12채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채널을 썼는데 이 75W 이전에 썼던 12는 75W 가지고 이 서브 우퍼를 구동 못 하겠죠. 그래서 두 채널은 놀리고 이 외부의 앰프를 써서 여기서 또 라인 아웃 이게 프로세싱 해서 이 크로스바 조금 전에는 이게 좀 프로세스라는 게 이 일종의 프로세싱 그러니까 사운드 시그널을 뭔가 조작을 한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세싱이라고 하면 됩니다. 프로세서. 근데 이것도 일종의 프로세서죠. 기계식 프로세서. 크로스바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전자식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프로세싱이죠. 그걸 DSP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이제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이해가 좀 되실 거로 보고. 그러면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출력이 낮았다. 그러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앰프가 소리가 내는 게 한계가 있다. 대신에 가성비는 뛰어나다. 입문자용 처음 접근할 때는 좋다. 처음부터 차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막 큰 앰프를 달고 이러는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새 차 내리면 이번에는 오디오 스트레스 안 받고 이거 한번 들어봐야지. 근데 들어본 게 들을만 하거든. 들을만 하니까 한번 들어보는 게라 한 달, 2달 답답한 거라.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다른 차 좋은 소리를 듣는 순간 그만 조지는 겁니다. 그건 옛날에 그거 새록새록 그 좋았던 소리 그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슬슬 할 때 한 방에 이렇게 뭐 확 달면은 겁나지 않습니까? 걱정되고 잘 열올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러한 제품을 달아서 간을 살살 보다가 막 행편에 맞춰서 거기서 수도하든지 막 비트를 내서 막 확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상 봐가지고 막 여윳돈 가지고 하든지 막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중한 돈을 우리가 쓰게 할 때는 샵에서는 보답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책임감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그래가지고 한계에 머무는 것을 그것도 엄청 듣기 좋았습니다. 사실은 엄청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피커가 좋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런 거를 안 달고 요 12 하나 가지고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끝에 선도 좋은 거 넣고 스피커 선 그리고 이런 리니어 전기 장치도 넣고 또 이제 앞쪽 스피커도 또 비싼 거 넣어보고 저출력에 소리 잘 나는 거 그래갖고 이제 이 프로세싱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기계식 크로스바는 이 한번 어떤 소리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걸 납땜을 뗐다 또 저랑 붙이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자체의 부품에 대한 아날로그적인 소리는 좋은데 이게 너무 튜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홈오디오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큰 거 엄청 좋은 거 달아가지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컴퓨터 꽂아가지고 숫자만 탁탁탁 하면은 요거 고일값 컨덴서값 바꾸는 거 납땜하고 바꾸는 그 시간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빠르게 뭔가를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컴퓨터로 한다 하지만 그게 소리가 천상같이 나느냐? 아닙니다. 소리는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더 좋은데 이제 뭐 이거 한무 튜닝 하려고 뭐 한나절 반나절 뭐 3일 4일 해갖고 조금 조정할 변화를 느끼고 또 튜닝해야 되고 세월이 그러면 이게 뭐 하염없이 가버립니다. 누가 해줄 겁니까? 인건비가 있는데 직접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악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시간 1시간 만에 모든 것을 튜닝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고 또 다음번에 오면 또 1시간 만에 또 손볼 수 있고 막 이 안에 프로그램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싱이 많이 이제 팔리게 되고 편하니까, 그러고 직접 이렇게 이제 다이로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에 매니아 DIY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장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차가 그렇게 잘 왔는데 이제는 과거에 이렇게 장착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장착하는 겁니다. 이왕 일이 된 거, 한번 시원하게 이제 장착해보자 라는 이제 변화가 온 거죠. 시점에서. 이래 현지도 한 1년 반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뜰내고 이걸 넣었는데, 이제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느냐. 이게 이 OEM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설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OEM의 헤드에서 블루투스든 USB 파일을 읽어내면 음악은 캔으로 들어온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내 멘트, 서비스 멘트는 일반 다른 신호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왼쪽에 붙어 있는 이 앰프가 그 신호를 받아 가지고 분배를, 멘트 소리와 사운드 소리를 합심해서 정폭기로 보내 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급 사운드로 이제 가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안내 멘트 소리가 스피커 소리, 앰프 게인을 올리면 동시에 확 커져 버리지 않습니까? 볼륨을 올리면 같이 확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이제 프로세싱을, 이게 기계를 쓰다 보면 안내 멘트는 안내 멘트대로 여기서 믹싱이 돼야 되고, 사운드는 사운드대로 믹싱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사운드와 안내 멘트를 여기서 다 놓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요 앰프 구단에서 갈라가지고 사운드 소리 따로, 멘트 소리, 서비스 멘트 소리 따로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사운드는 사운드대로 마음대로 개인을 조정할 수 있고, 멘트는 멘트대로 마음대로 개인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수입원에서, 이것을 우리나라 수입원에서 뭘 개발했느냐, 그게 한 작년쯤에 개발했을 겁니다. 이 OEM 앰프에서 캔 신호로 사운드가 들어온다지 않습니까? 그 캔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캔 신호가 이런 건 호환이 안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 캔은 잘 안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쓰는 이는 기기에 캔 신호를 넣으면 여기서 처리해주는 그런 걸 탑재해놨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싹 다 써가지고 믹싱해서 썼는데, 그러면서 음질이 떨어지는 거죠. 왜? OEM 앰프의 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OEM 앰프가 얼마나 소리 잘 내는가 모르겠지만, 그 OEM 앰프에 출력된 소리가 일단 이리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믹싱 했으니까, OEM 앰프가 출력이 안 좋으면은 여기 믹싱 아무리 잘해도 소리가 좋게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OEM 앰프의 캔이 앰프로 들어가기 전에, 앰프에 출력하기 전에 중간에 선을 잘라서 끄집어내가 사운드 힐러라는 담배감만한, 요 속에 내장되어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자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 캔 신호가 들어오면 그 기기가, 담배감만한 기기가 강출력, 디지털 출력으로 변화를 줍니다. 물론 캔 신호가 들어와서 디지털 출력을 변환 줄 때 그 디지털 강 신호를 변행 주는 그 모듈이, 사운드 힐러라는 모듈이 성능이 좋으면 더 좋은 강 소리가 나겠죠. 강이라고 다 똑같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강이라고 똑같을 빼서 그러면 좋은 강 소리 내는 기기와 나쁜 강 소리 내는 기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할 이유가, 비싼 강 기기 내는 소리가 팔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 케이블의 강 신호라도 강 신호를 생산하는 기기가 좋으면 좀 더 좋은 소리의 강 신호가 나오는 거고, 강 신호를 생산하는 그 기기가 지금 나쁜 저가형이면 강 신호 자체도 안 좋은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강으로 낼 빼서 쪼맨한 그냥 마이마이 30만원짜리 강 신호 나오는 거, 그거 그냥 강출력 가지고 뒤에 컴퓨터 꼽아서 소리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강이라도 300만원, 500만원짜리 프로세스 그 DAP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기, 그 요즘 많이 휴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백돌만 한 거, 그것도 강 넣어지는 거, 그거 강하고 30만원짜리 그러면 중국산 강 넣는 거하고 똑같은 파일을 넣어서 담아서 소리를 내면 어느 게 잘 나오겠습니까? 맞죠? 제 말이. 같은 강이라도 질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운드 힐러에서 강을 내는데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닥 좋지는 않을 것이다. 왜? 개발한 지도 그
투자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한 그 기간을 두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강 신호의 수준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일단 강이 나옵니다. 강이 나오면 이제 이는 강 케이블은 이제 요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오디오가 작동되면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오죠. 그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요 사각자리도 있고 강이 이제 동그란 3.5파이 강도 있고 그랬는데 이 강 신호가 이제 여기 보면 요 기기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음악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차의 경우에 이런 차가 많지 않습니까? 안내 멘트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차가 그 안내 멘트는 요 하이 출력으로 나옵니다. 안내 멘트는 요는 사운드가 안 나오고 사운드는 이제 캔을 잘라 가지고 캔이 사운드 힐러라는 모듈로 들어가서 이제 강 신호로 변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좋느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운드가 나오면 OM 앰프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운드 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OM 앰프가 질이 좋겠습니까? 들을만한 수준이겠죠. OM 앰프도 더 비싼 차들은 더 좋은 OM 앰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OEM 앰프의 소리가 좋다면 또 있어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OM 앰프 질이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 주변에 이런 기계를 쓰는 이유가 주변 외부 기계를 달아서 좋은 스피커를 넣어서 사운드를 잘 내기 위한 목적인데 그러면 OM 앰프에 어떤 소리가 들어가서 다운해서 무출력을 만들어서 프로세싱 될 때 근본 소리가 안 좋으면 후반부에 아무리 좋은 걸 달아도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 떨어진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 소리를 일단은 그 캔 신호로 오는 사운드 소리를 OM 앰프 출력으로 보내기 전에 강으로 아예 만든 모듈을 장착해서 강 신호를 빼내면 그래도 강이니까 좋든 나쁘든 OM 앰프의 하이 출력의 질보다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작업도 편리하고 그래서 이제 강은 이제 이게 상하가 있는데 여기 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OM 앰프의 사운드가 요리 들어가는 겁니다. 강으로 아주 그러니까 OM 앰프의 능력하고 상관없는 강을 만들어주는 사운드 힐러라는 모듈의 능력에 맞춰서 이리 들어오겠죠. 그러면 사운드 힐러라는 모듈의 능력의 강 신호 스타일과 아니면 사운드 힐러를 안 달고 OM 앰프의 하이 출력이 들어와서 프로세싱 해서 나가는 그 하이 출력의 소리의 질에 강이 좋겠다. 실험을 해본 결과 강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이 많이 사운드 힐러란 무조건 옵션으로 장착되는 겁니다. 근데 외제차는 아직 개발 안 됐습니다. 국내 차만 강으로 뽑을 수 있고 벤츠나 BMW는 그냥 OEM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걔네들 차가 좀 시스템이 좀 사양이 높은 거, 오디오 사양이 그래도 뭐 국산보다 좋을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러면 강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안내 멘트 소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안내 멘트 소리는 이리 안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고 그래서 안내 멘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운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안내 멘트 나오는 거죠. 그래 안내 멘트를 여기다가 하이 출력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내 멘트와 강을 믹스를 해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여기에 안내 멘트하고 그 사운드하고 다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제 강은 강대로 멘트는 멘트대로 요 안에서 프로그램에서 사운드의 그 소리를 몇 프로 낼 것인가 안내 소리의 멘트를 몇 프로 낼 것인가 이게 그 프로그램에서 선택할 수 있죠. 안내 멘트 소리 적으면은 사운드를 조금 줄이고 안내 멘트 소리를 크게 볼륨 올리고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컴퓨터 노트북을 꽂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이 소리는 하이 출력은 그 멘트 때문에 깜빡이 소리라든가 날씨 안내 멘트 내비 소리 때문에 넣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프로세싱해서 채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채널이 A, B, C, D 1, 2, 3, 4가 아니고 외국 사람들은 그거보다 A, B, C, D, E, F, G 그러니까 프론트, 레프트, 고음, 라이트, 고음 프론트, 레프트, 중음, 프론트, 라이트, 중음 프론트, 레프트 6인치 미드 베이스, 프론트, 라이트, 미드 베이스 그럼 이거 뒤에 스피커 있으면 뒤에 레프트 스피커, 라이트 스피커 그럼 이 차의 경우에는 선반에 레프트 스피커, 라이트 스피커 그리고 요거는 센터 스피커, 서브우퍼 그렇게 다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채널별로 이 프로세싱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채널별로 로 패스, 하이 패스, 타임 딜레이, 페이지 기능, 이퀄라이저, 페이지 기능 다 있는 거죠. 출력,
인, 아웃, 출력. 그래서 이 각 채널별로 12채널에 프로세싱 하는 프로그램이 이 속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조정된 대로 만약에 고음이다. 그러면 뭐 고음 소리만 잘 날 수 있도록 프로세싱해서 내주면 이 고음 소리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고음 앰프가 어느 것이냐? 아, 여긴가 보다. 다 꽂았다. 그럼 얘는 고음 소리만 정폭하면 돼. 들어오는 신호만 정폭하면 돼. 그럼 그 고음 스피커를 걸어주면 고음 소리가 스피커에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 채널별로 프로세싱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다른 회사 거보다 이 회사가 좀 더 안정적이다. 이것도 그리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구상에 현재 가성비가 뛰어난 게 이 제품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거 써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쓰고 한번 써왔으니까 계속 이걸 쓰는 겁니다. 또 다른 회사 거 쓰면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또 배워야 되고, 또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좀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뭐 시원하게 가르쳐 주면 좋은데, 아이고 좀 제대로 안 가르쳐 줄 때도 있고, 뭐 이게 소통이 안 될 때도 있고, 전화상으로. 그래서 그냥 뭐 저는 이거만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인 다른 전문가들, 삽 사장님들 말고 이런 기계를 수입하거나 또 뭐 유통하는 사람, 또는 뭐 개발에 좀 참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에 들어보면 헬릭스 이게 기판이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말도 듣고 해서 그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만 한번 써봤으니까 할 줄 아니까, 프로그램 운도 잘하고 막 해봤으니까 편하니까, 전화질 다른데 안 해봐도 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이 기계를 쓰는 겁니다. 다른 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그렇게 분류했다. 그런데 요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 이제 DAP가 있다.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기, DAP. 우리나라에서 아스테렌칸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인기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이 나오죠. 최근에는 SP3000이 나오고, 또 이 회사는 아날로그 그러니까 DAP 기계 안에서도 강도 나오고, 어떤 거는 동축도 나오고, 또 이렇게 그 일반 그 3.5파이 이어폰으로 꼽는 거, 이어폰 꼽는 잭, 그 세 가지가 나오는 것도 있고, 두 가지만 나오는 것도 있고, 항상 이어폰 잭, 그게 아날로그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3.5파이 아웃, 즉 아날로그 아웃, 바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강 소리라든가 동축은 바로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고, 이러한 기계나 DAP 기계, 요 밑에 보이는 이러한 기계를 통해서 비로소 요 이제 무출력으로 만드는 아날로그 신호를 만든 다음에 정폭기로 들어가서 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3.5파이 아날로그는 이 미세한 1와트, 2와트 이어폰 작동시킬 수 있는 와트 소리 나오죠. 그게 그 아날로그 아웃의 그 내부에 많은 어떤 장비가 투입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아웃이 좋다, 이리냐 보고 이 차주도 SP200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칸큐버, 그것도 이제 아스테렌카인 칸큐버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중국산 것도 있고, 막 요즘 DAP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DAP가 강으로 도우면 이 강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 두 개를 넣어서 또 하나로 하는, 또 시중에 파는 또 젠다 한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탁 눌리면 1번 강 들어가고, 리모컨 또 눌리면 2번 강 들어가고. 그러면 강 입력은 이 기계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의 강을 쓸 때 그거 쓰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안 쓰려면 OEM은 강을 쓰고, 칸큐버라든가 SP2000, 아스테렌칸 이런 거, 그러고 피오 같은 거는 중국 제품인데 아주 인기 좋습니다. 피오. 그럼 M17 같은 경우는 아주 소리가 좋습니다. 그거는 동축이 좋은 소리를 낸다라고 유명합니다. 동축. 그러면 동축 들어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동축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동축 소리 또는 뭐 그 강, 아날로그, 이 세 개가 이 속으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강 소리, OM 소리 들어야 되고, 어떨 때는 동축 소리, 어떨 때는 또 아날로그 인을 SP2000을 들으면 아날로그를 뺐으면 이 아날로그 소리 나야 되잖아요. 그 선택하는 것은 디렉트라고 여기 꽂아서 운전자 쪽으로 옮겨서 화면을 보고, 이 디렉트라는 그 어떤 그 제품 이름인데, 그걸 달면 거기서 어떻게 동축 소리, 쉽게 말해 억서 선택하듯이 할 수 있는 거죠.
디렉토리 달면 가능하다. 여기 꽂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차는 어떻게 시스템을 하느냐? 요거는 일이 바로 안 들어갑니다. 왜냐? 이쪽에 사운드 힐러의 강소리가 엄청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이렇게 이제 뭐 개발자들은 뭐 좋은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좋지 않을 것이다. 좋다 하더라도 홈 오디오에서도 보면 고급 기계는 강을 내는 고급 기계가 있고 그 강이 앰프로 바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DA 컨버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DAC 돼 있죠. DAC가 돼 있죠. DAC. 이 DAC는 디지털 아날로그, 약자고 컨버터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형해 준다. 이 DAC입니다. 이 DAC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파워 앰프로 들어가려고 하면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 아날로그 ICL 신호로 바뀌어야만이 파워 앰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홈 오디오에서는 강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아날로그 바꿔서 디지털 뭐 정폭기 이런 게 있습니다. 파워 앰프가. 근데 아직 카 오디오에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카 오디오는 그냥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서 ICL 신호가 들어가서 정폭하는 게 거의 99%다. 그러면 홈도 거의 95% 이상은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서 정폭하는 소리가 더 좋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좀 현재 행성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홈에서도 강 신호가 나와서 이 DA 컨버터라는 기계를 써가지고 아날로그로 요 강이 이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강입니다. 강 들어가면 여기 아날로그 아웃 보이죠? 아날로그 아웃이 나와서 중간에 펄이 앰프 거쳐서 볼륨 달려 있는 거 파워 앰프로 들어갑니다. 그냥 정폭되는 거죠. 그럼 카도 마찬가지. 그 홈에서는 그러면 수천억 단위 뭐 10억 단위 스피커만 해도 1억 넘는 게 허다히 많고 스피커만 해도 10억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워 앰프하고 이는 브레이크하고 디지털 DA 컨버터하고 뭐 장비를 하면 뭐 엄청 많겠죠. 그죠? 비싸지 않습니까? 그만 소리도 좋고 공간도 잘 확보돼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 홈에 그 돈 많이 쓰는 사람들도 DA 컨버터는 쓴다. DA 컨버터가 3천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에서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DA 컨버터가 있고 3천만 원짜리가 있다 치자. 그럼 100만 원짜리나 3천만 원짜리가 강 신호가 들어와서 아날로그 변형될 때 똑같은 소리 낸다면 3천만 원짜리 기계는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근데 돈만 있으면 구매를 한다. 여유가 되면 구매를 한다. 100만 원짜리 쓰는 사람이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3천만 원짜리를 구매를 한다. 왜? 강이 들어가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그 아날로그 소리가 기가 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차도 음향기기지 않습니까? 차는 홈보다 좋은 소리 만들기 너무 힘듭니다. 안 그래도 공간이 좁고 복잡한 스피커 구조고 성지자의 키가 스피커에 가깝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홈에는 거의 비하면 너무 편한 거죠. 그런데 소리까지도 신호까지도 니무적 거리고 괜찮게 놓으면 그 좋은 소리 나겠습니까? 그 좋은 소리 날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좋은 소리가 안 나오니까 맨날 중저음 없애고 베이스 서브우퍼 없애고 미드레인지 하이 소리만 듣고 있는 경우가 허다히 많지 않습니까? 출력이 다운되니까 적으니까 멍한 우프라 멍한 중저음 소리를 못 내는 거죠. 반사음 배음 심하게 낼 수 있도록 장착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앰프 좋은 거 달아도 또 그 소리가 또 멍해서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서브우프 소리는 못 내고 중저음 소리 제대로 못 내고 미드레인지 하이 소리만 짹짹짹짹 거리고 맑은 소리만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돈을 썼으면 중저음 소리도 제대로 나오고 서브우프 소리 제대로 나온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나 좋아하는 소리고 거기다가 출력이 넉넉해서 좀 더 빵빵하고 좋은 소리가 난다면 더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돈 쓴 보람이 하나도 안 아깝고 흥분과 이 감흥의 도가니 속에서 또 더 달 게 없을까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취미생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손실이 없는 시스템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앰프도 좋아야 되고 선도 좋아야 되고
신호 소스도 좋아야 된다. 신호. 음악 소스 신호.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 사운드 리스 노는 강 바로 요 꼽는 것보다는 홈 오디오에서 좋다는 기계 요 강 탁 꼽아가지고 요 좋은 아날로그가 넣어갖고 물론 요거는 이제 놓겠습니다. 물론 이 기계에 성능 한계가 있겠죠. 아무리 금을 발란 이 신호를 ICL 신호를 넣어본들 얘가 그렇게 못 내면 말짱깡이라고 보지. 그러나 얘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금띠 같은 소리가 들어가면 은띠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이게 많이 좋다면 금띠가 들어가면 뭐 한금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런 기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헨카 오디오의 어떤 기타 기계 프로세싱의 제품에 현재 상황에서 고장 안 나는 것 중에서는 어쩔 수 이거 써야 돼요. 다른 막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 기계가 거시기 하지만은 엄청 거시기 한 기계보다 더 좋은 사운드를 넣어주면 얘가 눈이 번뜩 떠가지고 좋게라도 긍정적인 소리 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홈 오디오도 똑같습니다. 다 좋은 건 못 쓰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강을 이게 DA 컨버터 이 DA 컨버터가 마이텍이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소문난 기계입니다. 뭐 중고가로는 한 200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마이텍은 이 DAC 플러스가 이제 최고 좋은 기라고 합니다. 마이텍은 또 이게 DA 컨버터 역할도 하지만은 프리앰프 기능도 합니다. 이제 볼륨이 달려 있고 또 여기에 동축 신호도 2개가 들어갑니다. 동축은 뭐냐면은 강 신호보다 좀 더 좋은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ICL 신호는 아닙니다. 강 신호보다 좀 더 아날로그적인 그 누구나 인간이면 들으면 듣기 좋은 그런 소리를 그런 신호가 동축 신호를 합니다. 이 선 한 가닥에 LR 스테레오 소리가 다 들어오는 거죠. 강도 마찬가지 이 한 가닥에 LR 스테레오 소리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동축 2개가 들어가고 또 강 신호 들어가고 또 이쪽에 이제 컴퓨터로 꽂아가지고 USB 들어가고 그리고 아날로그 인도 있습니다. 일반 아날로그 인 DA 컨버터지만은 일반 억스가 하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가는 거는 이제 LR 딱 2가닥 있습니다. 그래 볼륨 달려 있고 여기 이어폰 꽂아 쓸 수 있고 가정용입니다. 그런데 이 12V로 운영되는 거라서 차에 쓰는 겁니다. 차에 이는 DA 컨버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요 기계가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기계로 소문이 나 있고 유명하고 제가 이제 이거 다른 DA 컨버터 몇 개 테스트 해보면 DA 컨버터의 능력에 따라서 아날로그 신의 소리가 천차만별로 변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차는 이제 고급 사운드 시스템이니까 그래도 뭐 몇천만 원짜리 홈오디오 3천만 원짜리는 뭐 중고를 해도 1,000만 원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못 넣어도 이게 이제 최근 한 300 얼마 하는데 중고를 한 200 하니까 요것을 써서 요 뒤에 여기 DS 헤릭스 울트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했듯이 요리 들어가서 여기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어차피 나야 되니까 여기 이제 아래 울로가 있습니다. 이 모양 보고 이 밤이 얻어봐 가지고 이게 뭐 이거는 좀 표시를 좀 하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표시를 잘 안 해가지고 제가 상 써놨네.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이렇게 꼽으면 강신호 받아가지고 얘가 정보 처리를 해서 어떤 부품의 성능에 맞춰가지고 기판의 회로 패턴의 능력에 맞춰가지고 아날로그 아웃이 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날로그 아웃이 이건 좀 꼽아놔야 제가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 아날로그 아웃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 이제 인풋 라인 인풋 돼 있지 않습니까?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게 여기 보면 A, B, C, D 그러니까 LR 8개 4조의 이게 그 아날로그 인을 이 안에서 선택해서 음을 뽑아낼 수 있단 말이죠. AB에 들어가면 AB 소리를 내고 CD에 들어가면 CD를 선택하면 CD 소리가 나는 거죠. 그걸 프로세싱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날로그가 이리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에 이제 흐르는 순수는 이 차의 경우에는 또 하나의 아날로그가 있습니다. OEM도 이미 DA 컨버터 통해서 아날로그로 변형했죠. DA 컨버터를 쓰는 이유는 좀 전에 설명했고, 그러면 이 차주가 SP2000, 에스트랭칸의 SP2000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SP2000의 특징은 아날로그 소리가 좋다. 그래서 아날로그 소리를 앞에 프론트에서 이제 플레이하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소리 선을 이렇게 5m짜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날로그 소리도 또 이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진공관 프리앰프가 하나 있습니다. 진공관 프리앰프. 아까 홈오디오 얘기했죠. 디지털 플레이기에서 요즘 다 디지털 플레이기를 쓰지 않습니까? 좋은 파일이 많으니까 디지털 플레이기에서 뒤에 그 강의 넣으면 이 조금 전에 봤던 마이텍 DA 컨버터를 통해서 중간에 프리앰프를 거쳐 가지고 앰프로 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 프리앰프가 이 차도 있는 겁니다. 진공관 프리앰프가 있습니다. 저 데모보드 앞에서 거기가 그렇게해서 장착 데모 다 보입니다. 진공관 프리앰프가 억스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텍에서 넣은 아날로그 OEM 소리를 진공관 프리앰프 억스 1, 아스트랭칸 SP2000에서 나오는 아날로그를 진공관 프리앰프 억스 2. 그러면 진공관 프리에서 아웃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선택하면 놓으면 이쪽에 AB 또는 이 나란히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OEM에 아까 얘기했던 그 멘트 소리가 여기 보면은 A, B, C, D 이렇게 쭉쭉 8천을 들어가죠. 그럼 OEM 그 멘트 소리가 A, B, C, D는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센터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하고 그 레프트 중음에서 나는 소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 소리를 레프트 중음 플러스 마이너스 스피커 소리 넣어주고, 라이트 중음 플러스 마이너스 넣어주고, 센터 하이하고 센터 로. 그럼 4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A, B, C, D가 요 A, B, C, D가 똑같은 겁니다. 일이 안 들어가면 이거 다 쓸 수 있는데, 이 하이 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들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를 이어 써야 되니까 E, F, G, H 이 4개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날로그 신호가 아스트랭칸의 SP1000 아날로그 신호고 마이텍에서 나오는 OEM 아날로그는 2개가 있는데, 2세트가 있는데 그 2세트가 일이 들어오기 이전에 진공관 퍼리에서 억스로 2세트가 들어와서 진공관 퍼리에서 선택하면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가 선택에 따라서 그게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요 A, B, C, D는 멘트 소리를 위한 이거 하이 소리가 꽂혀야 되고, 이거 2개 넣고 이거 2개 넣죠. 여기다가 꽂아서 사운드를 낼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12채널 각각의 프로세싱을 해서 이게 이 앰프로 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게 되면 이제 멘트 소리도 믹싱하고 사운드 소리도 믹싱해서 소리를 내주는 기능이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이 헤릭스 같은 DSP가 요즘은 다 그러하게 잡코 회사도 그렇고 에이브 회사도 그렇고 메이크마다 다 나옵니다. 어느 회사가 좋은지는 각자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헤릭스를 주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기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운용을 잘 해야 기본이 돼야 되고, 또 운용을 할 줄 알았지만은 디지털 사운드를 튜닝하는 이제 그 능력이 좋으면 이 기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서 이 기계의 능력에 맞는 이 모든 외부 기기에 배포가 되면 이 외부 기기의 능력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메인 프로세싱 기계라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메인 믹싱가들이 막 쓰는 그 메인 기계라 보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기계의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작업을 하다 이 동영상을 찍게 됐느냐면, 여기에 멘트 소리를 넣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카 오디오 사장님이나 또는 매니아 분들이 오디오를 어떻게 하지, 카 오디오 샵에 방문을 하더라도 작업도 당장 안 할 건데 상담을 하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이렇게 이제 인터넷 보고 맞찰락 하면 또 막 여기서도 그런 해답이 없고 저기서도 그런 해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막 이게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옳은 길을 정도대로 잘 갈 수 있는 것도 헤매다가 안 해버릴 수도 있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하더라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체계를 해보겠습니다. 체계를. 이거 지금 자리가 별로 안 좋은데 카메라가 지금 잘 보이네요. 상것도 놓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혹시 이쪽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이미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요 OEM 요 납품해주는 회사에서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레포트 중음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멘트가 나온다겠죠. 레포트 중음 A에 넣고 라이트 중음을 B에 넣을 겁니다. 그럼 라이트 중음이거든요. 요 써놓은 거 보고 해야 됩니다. 요거는 프론트 레프트 미드 녹색은 했고 또 프론트 보면 프론트 F가 프론트고 R이 라이트라는 뜻으로 미드인데 있죠. 그러면 이게 보라색이죠. 요거를 B 채널에 요 보면 흰기 플러스고 아무것도 색깔이 없는 게 마이너스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고 요 표기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가쪽부터 이쪽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채널별로 플러스가 이쪽이죠. 가쪽. 그러면 플러스가 이제 세 번째가 플러스네요. 그러면 흰 선이 플러스니까 요 흰 거를 요런 거 할 때는 요게 이 구리선이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구리선이 좁기 때문에 이걸 잘 까고 잘 이게 배선을 까칠하게 잘 해가지고 깔끔하게 넣으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이게 제가 이 밤이 됐어요. 드라이버가 좀 일자그래 맞네. 요 두 개를 배선은 밀고 이 하네스는 딱 도망 못 가게 압축된 상태에서 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됐지 않습니까? 다른 거 뭐 수두투부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잘 까면 됩니다. 자, 이거 잘 이렇게 배선을 딱 응집되게 해가지고 딱 넣을 때 이 띠거리가 없이 그대로 싹 빨리 들어가듯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잘 안 들어가가지고 뭐 한두 개 삐진 오글 사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그냥. 그러면 이제 이렇게 A 채널에 여기 표기대로 보통 A가 있습니다. A 채널에 중음을 썼습니다. 레프트 중음 플러스 마이너스. B 채널 라이트 중음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4개 남았지 않습니까? 이 리어와 디스만에는 그런 멘트가 별로 없고 이 차는 원래가 옵션이 3웨이입니다. 이게 이제 5대 옵션이 이게 6인치는 또 그렇게 정보량이 많지 않습니까? 멘트 정보량이 센터 스피커 하이하고 두 개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할 때 이제 소리 다 평가했는데 어디서 뭐가 많이 나오는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와 중음 에러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이 소리 고음은 어차피 고음은 중음에서 다 놓았으니까 요 센터를 찾아가지고 요 센터 여기입니다. 센터가 센터 미드가 요 파란 겁니다. 요 파란 거 센터 미드. 그다음에 C 채널이겠죠. C 채널에 요거를 잘 까야 된다는 거. 요거를 잘 까갖고 요거를 잘 까서 딱 서로 이게 구리끼리 이게 딱 쫀쫀하게 되게끔 요 필요 없는 거는 깔끔하게 잘라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딱 들어갈 만큼만 나가놨고 그래야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들어가서 딱 좋으면 깔끔합니다. 그리스니 안 삐져나오는 거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레프트 센터 미드. 그러면 요 흰기 플러스니까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마이너스죠. 이런 거는 기술적인 건 아닌데 모르면은 정말 헷갈리는 겁니다.
맨땅에 박치기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딱 확인사살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센터 하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센터 하이가 흰 거네요. 흰 거. 이거. 이게 비비 까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잘 까고 길이가 길면 필요 없는 거는 자를 때도 깔끔하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그러면 색깔 있는 게 플러스니까 색깔 있는 게 플러스해서 색깔 없는 거는 마이너스. 이래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걸 놀지 않습니까? 이거 A, B, C, D, E, F 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쓸 거니까. EF에 프론트 6인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 EF에. 그러면 요 EF 그러면 이 뺐을 때 이쪽이죠. 이쪽 레프트 라이트 하면 됩니다. EF 그냥 프론트 6인치 소리 나는 게 이거 들어간다. 그러면 프론트 6인치가 이게 흰 거는 이 흰기 두 개네. 이거 헷갈려라. 프론트 하이 인을 넣는 모든 게 프론트 하이. 똑같은 흰기 두 개라서 여기 프론트 하이 이거는 놀고 프론트 하이는 놀고 또 이게 프론트 레프트 하이겠네요. 지색이 이거 써난기 프론트 라이트. 요 두 개는 그러면 하이는 미드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소리가 하이나 미드에서 똑같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소리가 나와야 어떤 스피커에서는 내비 소리가 많이 나고 또 어떤 스피커에서는 깜빡이가 많이 나오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많이 나오는 소리들을 이게 싹 다 우리가 오디오 투닝 할 때 담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믹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믹싱을. 그래서 이제 6인치 소리에서 나오는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6인치를 놀고 있는 EF에다가 넣을 겁니다. 나중에 믹싱 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2차 그 프로세싱 할 때 투닝 할 때 제가 또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 바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고 프론트 라이트 하이. 프론트 라이트 하이가 뭐 두 개나 되나? 그러면 6인치 선반 리어도어하고 프론트 6인치 여기네. 프론트 6인치 이거를 뽑아서 제가 안 쓸 거라고 묶어놨는데 아이고야 머리 야무지게 해놨노. 됐고 6인치입니다. 6인치 다시 감고 이게 이제 안 쓸 백신들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놔야 다른 거 달 때 막 혼잡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프론트 6인치로 되어 있는 겁니다. 프론트 6인치 지금 이렇게 써놨으니까 제가 미리 써놔서 알기 쉽게 찾죠. 그럼 여기에 인쇄되어 있는 게
미드 우퍼 해가지고 이거는 라이트고 요 흰 거는 제가 이걸 발라빛을 그렸나 이 표기가 이런 거 하는 게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 라이트 레프트 이 선을 찾고 동영상을 켜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러면 요게 프론트 6인치는 예전에 제가 보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가 쓴 거는 6인치인데 이게 표기는 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쓴 걸 그대로 써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를 이제 이 F에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뒷문짝 LR 스피커인데 거기서 만약에 멘트 노는 게 따로 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앞에 중음하고 센터 스피커 소리처럼 같이 믹싱을 해서 낼 수 있겠죠. 어디서 어느 스피커에서 어떤 소리가 분리돼서 노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레프트 우리 꼽히니까 플러스가 이게 8채널 입력인데 하이 입력 멘트를 6채널을 쓰고 2채널만 이제 어차피 아날로그는 2채널밖에 없으니까 그 뭐냐 중간 퍼리에서 OEM 사운드와 SP2000 사운드를 두 개를 넣어서 억스 선택해서 그 둘 중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6채널을 멘트 소리를 입력해서 그 6채널 각각 들어오는 멘트 소리를 믹싱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사운드랑 흘러보낼 겁니다. 멘트 소리가 안 나올 때는 사운드만 나오는 겁니다. 색깔 있는 게 플러스 그러면 요거 두 채널은 이제 넣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갈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강 신호는 안 쓰지 않습니까? 강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사운드를 더 좋게 해보려고 노력하거나 할 때 노력에 해볼 게 없나 할 때 이제 우리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DA 컨버터를 써서 아날로그로 넣으면 되는데 그 DA 컨버터도 사야 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돈도 들어가고 그냥 강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 됐고 그러면 이 소리가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고 요는 뒷문짝 LR 멘트 나오는 소리가 들어갈 것이고 요거는 앞에 도어에 중음 LR과 센터 스피커에 중음과 하이 소리가 이제 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센터 스피커 중음과 하이 앞도어에 레프트 미드, 라이트 미드 이 앞에 3웨이니까 그리고 뒷도어 소리 거리가 이 멘트가 들어가서 믹싱을 해가지고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오는 소리를 사운드랑 합해가지고 음악 소리 낼 때도 멘트 소리 나올 때는 음악 소리를 타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전체 크기는 또 이게 디렉트에서도 정할 수도 있고 소리 크기 그리고 앞에 헤드 유닛 OEM 헤드 유닛에서도 볼륨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볼륨 크기는 그럼 여기에 지금 구리선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 정도 해놨고 혹시나 또 확인 사살 해야 되죠. 확인 사살은 뭐냐면 행여나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 지금은 잘 이렇게 좋아졌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 또 구리선이 삐져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 사살로 테이핑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좀 미덥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지저분한 것 같아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보기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아난 게 아무리 잘 쪼았지만은 하나의 선이 전체 선을 버텨야 될 때는 빠져나올 수도 있고 약간 삐져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됐고 요거는 전원선이죠. 전원선. 이게 그래서 이게 일이 참 많은 겁니다. 이게 조금씩 한 단계 할 일이 산 넘으면 또 하나 있고 산 넘으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고 나서도 뭐 때문에 이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고 나면 별 생각 없는데 할 때마다 시간이 걸려. 할 때마다 하기 전에 예상 시간을 생각해 보면 뭐 요만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하면 그 시간도 안 된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요 빼서 한번 보겠습니다. 빼가지고 카메라를 빼서 이렇게 전원장치 케이블 전원 케이블은 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된 겁니다. 전원 케이블은 그러면 이제 이 스피커 선 여기 보이는 스피커 선들을 이제 앰프에 체결하고 스피커 선도 꽤 많죠. 이렇게 많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많고 스피커 선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ICL 신호를 꼽으면 되겠죠. ICL 신호 선도 이렇게 가득 있죠. 이게 봉다리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앰프 렉 속에 다 이 선들이 안전하게 선로를 선택해서 정해야 되고 또 만약에 AS 접근 뭔가 선볼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냥 푹푹 드라이버를 쪼고 대충 가스 막 태핑 대충 돌리고 막 이래 버리면 좀 빨리 그래도 끝나는 시간이 그렇게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 가면서 또 꼽을 때도 그냥 축 꼽으면 끝나는데 꼽은 게 요거보다 여기 좋겠다. 그럼 또 그쪽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 케이블 뽑을 때는 이게 낫겠네. 그렇게 해야만이 옷을 입을 때 깔맞춤처럼 이렇게 이제 완성됐을 때 한눈에 식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다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고장날 에러 날 확률이 최소화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블 작업은 다 하고 나면 수십 군데 넘게 이렇게 케이블이 결선돼 있기 때문에 다 하고 나서 하나하나 점검 못 하는 겁니다. 할 때 그때 점검이 필요 없도록 케이블을 결선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행하면 그 다음 안 됩니다. 고장나면 뭐가 원인일까 접촉불량 그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안 나와도 될 것을 해야 되고 AS 안 해야 될 것도 시간 내서 해야 되고 불편한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케이블은 한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십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점검이라는 자체가 필요치도 않고 점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점검이라는 그 시간 그 글자 단어를 쓰지 말고 점검 안 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게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겁니다.